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악구 을선거구입니다. 후보자 초청 대담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해를 맡은 자는 저는 관악 FM 대표 안병천입니다. 이번 대담 방송은요, 관악 FM, 관악신문, 관악뉴스 이렇게 공동으로 구성한 22대 관악구 국회의원 선거 방송기획단에서 주관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관악구 을 선거구 후보자 등록 현황부터 말씀드려볼게요.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진보당 이상규 후보 이렇게 됩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후보는 대담방송과 토론방송 불참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 진보당 이상규 후보와 대담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호순으로 이성심 후보, 이상규 후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성심 후보와 대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성심 후보자 경력사항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이고요. 네, 68세,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를 수료했고요. 관악구 의회 5선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제7대 관악구 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네, 이성심 후보자와 대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피곤하시죠? 네, 피곤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모두 발언,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발언 빼고 8개의 질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총 15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5분이니까 뭐 한 개당 한 1분 30초 정도 사용하는데 그건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느낌상 보고서 어떤 건 뭐 30초 쓰셔도 관계 없습니다. 우선 우리 관악 을 지역 주민분들한테 출마의 변 좀 변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시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관악구에서 의정 활동을 했고요. 관악구의 의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관악구 의회에서 느끼는 한계는 굉장히 큽니다. 구연의 역할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그래서 법의 근거에서 의정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관악구 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악구민을 쓰는데, 우리 관악구 예산은 지금 올해 예산도 아마 1조 1,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 60% 정도가 복지비에 들어가고 나면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쓸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더 큰 정치를 통해서 관악구를 발전시키고 관악구의 현안을 풀어나가려면, 또 민생의 문제점을 풀어나가려면 서울시에서 하는 예산이나 서울시 사업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고 정부는 정부에서 해야 되고, 정부와 서울시에서 하지 못한 부분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을 통해서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난 2년이죠. 2년 보면 정치권 보고서 뭐 국민들 다들 답답했습니다. 다수당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일단 법안 통과시키고 봤고요. 네. 대통령도 거부권하고 네. 이걸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정치가 작동이 좀 돼서 합의도 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서로 비판만 하는 모습 보고 또 정작 그 대안도 못 내놨고요. 양당 모두요. 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답답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평가 진단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게 하기 위해서 대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본인의 이제 어떤 경험이나 역량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지방 의원을 했지만 정치 활동을 하면서 각 정당이 서로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그 갈등을 유발함으로 인해서 얻는 기득권들이 얻는 이익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계파이익이라든가 패거리 정치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에게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요. 또한 대통령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숫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일할 수 없게끔 만들고요. 또 하나 대통령이 수용할 수 없는 법안들을 만들거나 개정하거나 제정해서
또 국회 그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이 자체가 문제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거나 자기들의 패거리 정치를 국민들로부터 계속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는 정말 국민들끼리 갈등이 유발되는 이런 사항들을 절대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라고 생각돼서 중앙 정치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정치학자도 아니고 이제 중앙 정치에 입문하려고 하는 과정이지만 제가 지방의원을 하고 기초의회 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중앙 정치에 입문하면 이 부분을 개선하는데 제가 앞장설 만한 입장은 안 될 수 있더라도 하나의 목소리를 내서 이 정치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이제 시간 이제 앞에서 시간이 가고 있긴 한데요. 저 상태에서 약 한 1, 2분이 더 주어집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의 국회의원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고요. 뭐 바뀔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국회의원들은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방책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80여 개의 기득권을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된다. 그럼 이 국민들이 이 특권을 내려놓게끔 해야 되는데 그 색깔만 보고 투표를 하는 형식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특권은 계속 유지되고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다. 그러면 저는 중앙당이 슬림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당의 특정 계파나 특정 그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사람들에게 충성하면 공천받고 충성하지 않으면 공천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면 결론적으로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이야기보다는 자기들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모든 권한을 남용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요. 특히 이제 보면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뭐 출판 기념회 같은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모금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불체코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무노동 무임금 같은 거 또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구호일 뿐 한 번도 실현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투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본인께서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본인만의 강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런 역량들이 실제 주장만이 아니라 그런 경험들과 이런 뒷받침되어지는 경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함께 뭐 주요 성과도 있으면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치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도 했고요. 특히나 주요 그 지역 주민들의 민생이라든가 민원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은 개인 구의원으로서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전체 의원들이 다 같이 노력하고 같이 협의해 나가야 되는데 기초의회도 정당 공천제로 가 있기 때문에 합의보다는 국회의원들이 눈치를 정말 많이 본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 자체가 지방의원들을 공천하는 그 과정 시스템 자체도 작동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저는 그렇지 않게끔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고 또 의원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제가 두 번의 구청장 예비 후보를 통해서 구청장을 하고자 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하였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서울시 정책이라든가 정부 정책, 어떤 예산의 문제, 그다음에 또 우리 관악구의 현안 문제, 저는 19년간 관악구원하고 의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관악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에서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현안 문제라든가 민생에 대한 문제들을 서울시나 정부 아니면 국회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저는 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저는 강점이 있다. 그리고 최초로 관악구에서 우리 관악구는 아직까지
여성 국회의원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3당 후보는 나왔습니다만 1, 2당 후보는 아마 나온 적도 없었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를 국회의원으로 보내주신다면 정말 성실하게 정말 주민의 삶을 하나하나 보살펴 가면서 어떤 법이 문제여서 국민들이 이 아픔을 겪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고요. 특히나 그 유명한 분들 법조인이라든가 뭐 검사, 판사, 뭐 의사 뭐 여러 가지 곳곳에 있는 분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오는데요. 그분들이 솔직히 민생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알겠습니까? 저같이 정말 민생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저변의 민심이라든가 민원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국회로 지금 많이 좀 들어가 줘야 된다. 이 부분에서는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책 부분 중에서 몇 가지만 딱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현 세금 제도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 정부의 세금 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향후 뭐 바뀌어 나가야 될 세제도의 방향은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 정부의 조세 제도는 그 감세를 통한 기업 활력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활력을 통해서 내수 진정하는 건데요. 저는 이 조세 정책이 굉장히 이 조세 정책에 저는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과거에는 기업 반기업 정서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기업이 성장하지 않고 일자리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과거에는 저도 이렇게 약간 이런 생각을 못했을 때는 기업이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주지만 너무 노동을 착취한다라고 생각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노동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이제 유연해져서 임금도 많이 올려주고요. 또 기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업이 세계 경쟁력을 키워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일자리가 많아지고 그 속에서 어떤 빈곤층이 사라진다고 보는데 이 기업에 대해서 옥죄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잘 돼서 세금을 좀 깎아주더라도 기업들이 잘 돼서 내수가 진작되고 또한 국민들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이게 알아보니까 그 경제개발기구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이 21.6%라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최고 세율이 25%까지 높다고 하니까 지금 감세라고 자꾸 공격을 하는데 이것은 공격을 위한 공격이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공격이다. 정말 국가의 미래나 국민들의 삶을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국민들이 좀 약간 그 의사 뭐 권력도 그렇고 거기에는 이제 부라는 것도 불평등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검찰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권력을 함께 누리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와 달리 뭐 학벌이나 또 나이의 차별이나 게다가 또 기술도 워낙 빠르게 발전해가지고 이런 불평등을 다양한 형태의 불평등을 좀 부채질하고 또 가속화시키는 것 같거든요. 현재의 불평등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정치가 해야 될 역할들 중 본인은 뭐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어떤 전문성을 발휘할지 궁금합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격차가 있잖아요. 특히나 그 불평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에서 내에서도 자치구별로 불평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가 해소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정치가 이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불평등, 그다음에 사회적 불평등, 교통의 불평등, 그다음에 주거의 불평등. 여러 가지 이 불평등 해소를 정부가 세세하게 이렇게 체크해서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을 입혀서 해야 되는데 특히 국회가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쌈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쌈하지 않는 국회 이런 국회를 만들어서 국민을 정말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을 우리 국민들이 뽑아줘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이 지금처럼 강남은 잘 사니까 또 관악은 못 사니까 못 살면 민주당만 계속 이렇게 뽑아서 이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관악은
대표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높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민주당이 표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보다는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여야가 똑같이 그 속에서 여든 야든 누군가 국민이 선택해 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이런 것을 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이 돼서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를 통해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치열한 토론과 또 치열한 연구와 치열한 공부를 해서 싸움하지 말고 국회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이야기 그냥 이거 한번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보면서 사실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제 당협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의 그런 수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시의원, 구의원 또 뭐 구청장도 공천권도 갖고 있고 이 어떤 사람을 하냐에 따라서 지역 정치가 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위원회와 지역 정치 이 평가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활동하시면 또 지역도 챙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개선할 사항이 있다라면 뭘 개선하고 싶다 이런 것들도 대안도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지역 정치를 하면서 그러니까 대부분 기초의원들이나 지방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지역위원장에게 잘 보이면 공천을 받고 못 보이면 공천을 못 받는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인식되어 있잖아요. 네. 저는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어서 어떤 지역 정치의 리더가 된다면 이걸 타파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존경하게 됐던 이유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국민에게 충성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도 이렇게 이제 공천제 하에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역의 리더에게 충성하면 공천을 받으면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계속 그 위원장이나 그 지역의 공천권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지역위원장이 된다면 우리 당의 그 당원들과 그다음에 시구의원 만약에 예를 들면 구청장도 배출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과 치열하게 토론을 통해서 또 이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어떤 그 지식으로 무장되어서 어쨌든 의회 가서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의회에 가고 시의회에 가고 구청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분들과 같이 끊임없이 지역 문제를 토론하고 연구하고 정책으로 만들고 예산을 입혀서 지역 부분에 지역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 이번 사실상 거의 마지막입니다. 주민분들이 질문한 것들 좀 모았어요. 네. 사실 좀 지역적인 것들도 많고 한데 이걸 그냥 묶어봤습니다. 일단 난곡동 사는 40대 주민하고 신사동 사는 30대 주민이 주신 질문에는 뭐 이거 있습니다. 동작구는 청소년센터 문화의 집이 4개나 된다. 관악구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후보자는 관악구 청소년 정책에 궁금합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뭐 지역 정책이라서 좀 그렇지만 네. 그리고 또 청령동 사는 50대 주민이 관악구는 서울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서울대와 별개로 관악구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또 서울대가 해준 것도 없는데 서울대 초점을 맞추는 정책 말고 경제정책, 교육정책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약해서 보자면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교육과 경제 분야에서 가장 집중해야 될 게 있다라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서울대하고 관악구 도대체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좌표 선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소년 문화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을 하려고 했을 때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과연 우리 관악구에 뭐가 있는가? 그네들이 갈 수 있는 것은 PC방이나 그다음에 공원이나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원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접근성이 용이한 공원이 넓은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는 산이 많은데 산을 공원으로 볼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남양주시에 그 펀그라운드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제 지금 옛날에 이제 봤던 것들인데요. 지금은 뭐 자세하게 지금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물론 그 지역과 우리 지역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거기는 땅이 넓고 대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좀 어렵긴 하더라도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이래서 좀 더 관악구도 좀 더 아주 그 어떤 시설이나 이런 공원을 좀 많이 만들 수 있는 물론 관악구에서는 안 됩니다만 서울시를 통해서라도 그렇게 공원도 많이 만들고 또 그런 시설들도 빨리 이렇게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서울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울대를 잘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서울대가 우리에게 또 기여하는 것도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의장할 때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서울대와 관악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 많이 있다고 저는 보여주고요.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면은 저 2분 30초 더 있습니다. 충분히 있으니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네. 대학동에 사는 청년 두 분이 질문했습니다. 청년 정책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들을 외면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태어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꼈나 봐요. 그리고 로컬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 청년이 결혼하고 살기 위한 거주, 보육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어떠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이라는 게 지금 나이가 이제 많이 늘어졌잖아요. 뭐 상당히 뭐 40대까지도 청년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태어나고 자라서 그다음에 그 결혼하고 이제 거주하고 보육 정책도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글쎄 우리 관악구가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청년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들이 물론 우리 관악구에 태어난 건 아니고 외부에서 입주에 이제 들어온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관악구에서 태어나고 관악구에서 살 수 있고 관악구에서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정책이지만 쉬운 것도 아닙니다. 물론 보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악구가 서울시하고 또 정부 정책하고 해서 이제 잘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은 청년 지금 주거를 서울시에서 많이 만들고는 있지만 그렇게 갖고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결혼해야 되면 최소한 또 아파트나 어떤 빌라 같은 주택을 공급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시적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고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이 문제도 많이 노력해 보고요. 특히 저는 우리 관악구가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안 좋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가 발전하려면 교통이 발전해야 됩니다만 우리 관악구가 교통 부분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교통이 발전되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주거가 좀 더 이렇게 발전되고 환경이 좋아진다면 우리 관악구도 이런 고민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저 같은 지역 정치를 잘 알고 민생을 잘 아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 관악구는 대부분 국회의원 하다가도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좀 하다가 안 되면 떠나고 다시 외부에서 왔다 떠나고 또 서울대생들이 대부분 또 하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민생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서 뭘 아느냐는 겁니다. 그분은 자기들끼리의 리그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짧은 대담인데 그냥 많은 지역 주민분들한테 이제 정책적인 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것들이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그 관악구민 여러분, 저는
40년 이상을 관악구에 살았고요. 세 아들을 여기서 낳아서 길렀고요. 또 두 아들은 장가 가서 아이까지 낳아서 관악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쨌든 여기서 끝까지 살 것이고 저도 여기서 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구를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여태껏 저를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신뢰해 주신 주민들 덕에 제가 정말 받을 수 없는 저 같은 어떤 그 여건에 있는 분들은 사실 국회의원 공천 받기 쉽지 않습니다만 주민 여러분들이 저를 여기에 불러내 주셨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잘 해내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뭐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네.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이제 아직 뭐 28일이니까 한 6일 정도 남았네요. 네,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경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 관악을 지역이죠. 관악을 지역 국민의힘 이성심 후보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